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부터 조금 자극적이죠? 식단의 거짓말, 자연식물식의 과학적 진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현대의학이 모든 질병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을 끄고 켤 수 있는 우리 몸의 스위치, 즉 식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차가운 수술 도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식물의 잎이 보입니다. 식물 위에 그려진 복잡한 회로도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식물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식물성 영양소와 생리활성 화합물들이 우리 세포의 건강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콜린 캠벌 박사와 칼드웰 에셀스틴 박사, 그리고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사회의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영양상식이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생물학적 지식을 넘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쓰면 당연히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보여주듯 비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빨간색 화살표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급증하고 있고 늘어나던 기대 수명마저 이제는 정체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심장병, 비만, 당뇨, 그리고 암과 같은 이른바 풍요의 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 수치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성인 인구의 40%가 비만이며 지금의 아동 3명 중 1명은 장래에 당뇨병을 앓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매 분마다 1명씩 심장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의 역설입니다. 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건강 지표는 오히려 하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부모보다 수명이 짧은 첫 번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1939년부터 1945년 사이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기록을 통해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심혈관 질환 사망력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일정하게 유지되던 사망률이 1939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곤두박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시기 노르웨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독일 나치군이 노르웨이를 점령하면서 모든 가축을 몰수해 갔습니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기 대신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야만 하는 강제적 채식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기록적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입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육류 섭취가 다시 재개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사망률은 다시 전쟁 전 수준으로 급격히 반등합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흔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이나 첨단 심장수술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식단의 변화만으로 인류의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생존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단순히 타고난 유전자나 살고 있는 지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질병이 지리적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케냐와 미국의 발병률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케냐의 발병률이 미국보다 82배나 낮습니다. 단순히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기엔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 전립선암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1958년 통계를 보면 일본에서는 단 18명이 사망한 반면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무려 1만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고산지대 주민들에게서는 심장병 발병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식단에 동물성 식품과 유제품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이 질병의 발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이 데이터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학 연구의 그랑프리라 불리는 차이나 스터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식습관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가장 방대하고 정밀한 조사로 평가받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 농촌 지역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단백질 섭취의 70% 이상을 동물성 단백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위 풍요의 병이라 불리는 각종 만성질환이 만연해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10% 미만인 중국 농촌 지역은 암이나 심장병, 당뇨병 같은 질환이 매우 희귀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발견을 정리하자면 중국 내 65개 현의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는 결국 암과 심장병을 유발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증 질환의 발생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암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일명 암 스위치와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큰 스위치가 보이시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이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왼쪽의 그룹 A를 보시죠. 전체 칼로리의 20%를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으로 섭취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프와 배양 접시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스위치가 온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그룹 B는 카제인 섭취량을 5%로 낮추었는데요. 이때는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면서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하단에 적힌 연구 데이터입니다. 콩이나 밀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인 카제인과 달리 20%라는 높은 비중으로 섭취해도 암 스위치를 전혀 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암의 발생과 성장에 있어 단순히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 식단에서 단백질의 그 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속 고릴라를 한번 보시죠. 압도적인 근육과 힘을 자랑하는 이 고릴라는 놀랍게도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오직 풀과 나뭇잎만 섭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단백질 신화를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고기가 꼭 필요할까요? 먼저 단백질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단백질의 근원은 식물입니다. 식물이 질소 고정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단백질을 동물이 섭취하는 것이죠. 즉,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단백질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식물이 만든 단백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인의 영양 결핍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단백질 부족을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단백질 결핍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섬유질 결핍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칼로리만 섭취하고 있다면 식물성 식단만으로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고기가 힘의 원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단백질의 진짜 근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 메뉴를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내가 스스로 고른 음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정의해온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형태의 식품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갈등을 의미하는 커다란 경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붙게 된 걸까요? 이 식단 지침을 만든 주체가 바로 미국 농무부 USDA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USDA는 두 가지 상충되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축산물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특정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권고해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그 음식을 만드는 산업을 도와 더 많이 팔리게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혈안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어왔던 식품 피라미드는 결국 산업계의 이익이 반영된 왜곡된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우리의 식판을 결정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피라미드는 누구의 건강을 위해 설계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건강단체들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건강단체 이면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흐름과 그로 인한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다논이나 크래프트와 같은 세계적인 가공식품 및 유제품 기업들이 미국 당뇨병 협회, 즉 ADA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앞장서서 외쳐야 할 단체가 오히려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탕과 가공식품을 파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오른쪽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푸드 업계를 포함한 거대 식품 기업들이 미국 심장협회인 AHA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정작 심장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파는 기업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착관계는 결국 정책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하단의 결과 박스를 보시면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가 육류 섭취를 제한하라는 광고안을 내놓았을 때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이 광고가 희석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공중보건이라는 본연의 가치보다 산업계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건강정보와 가이드라인이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대학생 여러분들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병이라고 하면 보통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불치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심장병이 충분히 역전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비포 사진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보면 플라크가 두껍게 쌓여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매우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애프터 사진은 어떻습니까? 자연식물식, 즉 WFPB 식단을 실천한 결과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가 원활하게 복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단을 철저히 준수한 환자의 무려 99.4%가 주요 심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면 체내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데 이 산화질소가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복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혈관 벽에 쌓여있던 플라크가 제거되는 것이죠. 결국 심장병은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영양 밀도와 쾌락의 덫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햄버거, 도넛,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들이 보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는 매우 높지만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저영양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설탕, 지방, 소금의 자극적인 조합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해 중독성을 유발하는데요. 결국 뇌가 이 쾌락의 소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만드는 과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자연식물식을 보실까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같은 진짜 음식들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소는 매우 풍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피토케미컬도 가득하죠.
이러한 진짜 음식은 우리에게 정직한 배부름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회복까지 동시에 도와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인지 아니면 뇌를 속이는 쾌락의 도구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강한 식생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새로운 4대 식품군, 즉 자연식물식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자연식물식 혹은 WFPB라고 불리는 이 식단은 가공을 최소화한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화면 중앙의 접시를 보시면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할 4가지 핵심 카테고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통곡물입니다. 현미나 귀리, 퀴노아와 같이 도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곡물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콩류는 렌틸콩, 두부, 그리고 각종 콩 제품을 포함하며 식물성 단백질의 아주 훌륭한 공급원이 됩니다. 왼쪽 하단의 채소 영역에는 녹색 잎채소와 브로콜리 같은 영양가가 풍부한 식재료들이 포함되어 비타민과 무기질을 책임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의 과일 코너에서는 베리류나 제철 과일을 통해 천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하단의 붉은색 안내 문구입니다. 진정한 자연식물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설탕이나 가공된 기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 식품군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넛지의 힘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인 기본 채식, 즉 디폴트 배지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사람들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기본 설정값인 디폴트를 식물성 식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의 그림처럼 식물성 메뉴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육류를 원하는 사람만 따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죠. 이런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략을 통해 연간 무려 1억 8,700만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는 790만 킬로그램이나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1,620만 끼의 식사가 식물성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개입만으로도 환경에 이토록 거대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넛지가 가진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결정짓는 급식 식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화면 왼쪽의 위기 지표를 보시면 4살 아동 5명 중 1명이 이미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대 청소년들에게서 벌써 동맥경화의 초기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의 식판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육류와 가공식품 중심의 식단이고 오른쪽은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채식 식단입니다.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교 급식에 채식을 도입한 결과 비만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감염성 질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여러분도 체감하시겠지만 식단은 인지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채식 도입 이후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학습 능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뇌는 아이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한 끼의 식사가 결국 그들의 평생 건강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유전자가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모두 결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유전자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화면 중앙의 이미지를 보시면 딱딱한 유전자 구조가 점차 푸른 잎사귀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유전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질병이라는 총의 탄환을 장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 하는 식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위험한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올바른 생활 방식을 통해 그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불규칙한 식사와 자극적인 음식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제는 나쁜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던 여러분의 기본값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유전자가 정해준 길을 그대로 걷기보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강한 한 끼를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직접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